안녕하세요.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나의 애착은 어떤 유형인지, 유행에 따른 반응과 좋은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도 애착을 아는 것이, 자신의 애착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 본인 자신이 그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만 되면 불편한 감정이 들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애착 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면 굳이 이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이것을 또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애착 유형을 잘 알게 된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 때 불편한 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착 유형은 흔히 이제 안정형과 불안정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형에는 이제 아래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피적인 유형, 또 하나는 양가적인 유형, 또 하나는 그 혼란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총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불안정형은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회피형을 그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형도 실제로는 양가형으로 또 불리기도 하고, 혼란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그 안정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엄마와 아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이가 불안하더라도 엄마에게 다시 돌아오면 안정감을 획득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안정형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산악 그 어떤 탐색을 하러 갈 때 보통은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물자도 넉넉하게 있고 또 인력도 충분히 있어서 이제 어떤 탐험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곳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안정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베이스 캠프가 전혀 구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에 물자도 그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베이스 캠프 자체가 없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면 탐험을 하러 갔던 탐색조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베이스 캠프를 믿고 탐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베이스 캠프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급자족, 자기 스스로 뭐든가를 해결하고,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고 자기 자신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회피형, 또 무시형, 이렇게 이제 불리는 불안정형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베이스 캠프가 어떨 때는 이제 물자도 공급을 잘 해주고 친절하게 사람도 막 그 공급을 해주다가, 어떨 때는 그 베이스 캠프를 그 운영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문을 갑자기 닫아버린다든지, 그러면 탐색하러 갔던 탐색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베이스 캠프가 언제 문을 열지, 언제 물자를 공급해 줄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탐색을 하러 나가기보다는 끊임없이 베이스 캠프가 현재 문을 열어 있는지,
자신에게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베이스 캠프 없이 나아가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베이스 캠프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그 집착형, 불안정형 그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이 집착형은 또 다르게 이제 양가형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잘 안 해주고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양가적이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란형은 이 우리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 베이스 캠프가 도리어 그 탐색조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탐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나쁜 영향을 계속 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탐색하러 나갔던 사람이 이 베이스 캠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절한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형, 와해형이라는 불안정형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착 요인에 따라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결정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아이는 행동과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그 모습으로 인간관계 패턴이라든지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그 아이들은 어떤 자극에 이제 굉장히 놀라더라도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획득해서 정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정서 조절력이 취약하고 옆에 있는 양육자를 좋은 정서로 되돌리기 위한 그 대행자로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안정형 애착은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편안한 관계가 이제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안정한 그 애착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거나 동시에 그 의심하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이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약 한 3분의 1에서 그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피형 애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네가 좀 알아서 해.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맞니?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요구하는 신호나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형성됩니다. 이러한 애착 유형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도리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탁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불편해하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인 그 집착형, 양가적 애착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고 자녀 양육에서 일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을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관심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꽤 심하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과도한 감정을 표현하고 남에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평소에 감정의 표현이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혼란형 그리고 와해형 애착은 아주 드문 경우로 이제 생기지만 굉장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영상에서는 애착에 따른 양육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